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은요, 결혼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오늘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 일단은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독보적인 세계 넘버원이잖아. 거꾸로, 거꾸로 완전 개박살나서, 진짜 180 몇 개 중에서 꼴찌를 알고 있는데, 그 꼴찌 바로 위랑 압도적으로 벌어지고 있단 말이야. 합계 출산율이 1 미만인 국가가 거의 없어. 내가 알기로는 없는 걸 알고 있어. 지금 지구상에. 근데 그 어려운 걸 대한민국이 해냈거든. 그것도 엄청난 스코어로. 1이 아니라 지금 0.8인데 지금 0.7, 0.6 나온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 그래서 나도 보면서 와, 이거 진짜 다이나믹 코리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충격은 이제 앞으로 한 10년, 20년 지나면 완전히 이제 열리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때쯤 되면 이제 역대 유례 없는 초고령화, 초저출산이 같이 오게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더욱더 심각한 상황이 열리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문득 궁금한 거야. 아니, 합계 출산율이 이렇게 박살났으면 사람들이 결혼도 엄청 많이 안 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 뭐 결혼을 해야지 애를 낳잖아. 그치? 근데 이 결과는 너무 뜻밖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난 이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야, 오늘 이걸 말해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쪼로로 또 고자질 하러 왔지. 그래서 조혼인율이라는 지표를 쓰거든요. 보통 혼인율을 볼 때 이 조혼인율이란 지표가 뭐냐면, 그 1년간에 나타난 혼인 건수를 이제 그 주민등록 연항 인구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연항 인구라는 건 뭐냐면 그 당해 연도에 딱 7월 1일 딱 가운데 시점에 있는 인구 숫자로 나눈 거거든. 그래서 1000명 중에서 이게 몇 명이 결혼을 했냐, 이걸로 이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혼인율 4.7이면 1000명 중에 4.7명이 결혼했다 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요거를 이제 혼인율로 보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조혼인율은 뭐 계속 떨어지고 있었지. 2010년 기점에 6.5였고 2019년에 4.7까지 떨어졌고,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잖아. 당연히 떨어졌으니까 합계 출산율이 그렇게 개박살 났겠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수치가 절대로 낮은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보고 깜짝 놀란 건 뭐였냐면, 이게 OECD 평균 조혼인율 한번 봤거든. 이게 조금 옛날 지표로 내가 일부러 들고 왔어. 이게 2010년 기준으로 내가 들고 왔거든. 2010년 때는 한국 그런 뭔가 조혼인율이 7.13이었단 말이야. 조금 더 높았지. 근데 이 7.13이 전체 OECD 중에서 세 번째 높은 거라는 거야. OECD 모든 국가 중에서 결혼을 세 번째로 많이 하는 국가였다는 거예요. 되게 퍼킹 어메이징 하지 않나요? 근데 애는 이렇게 되게 떨어지는 거야. 합계 출산율이. 그러니까 이게 2009년, 2010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결혼은 분명히 OECD 중에서 세 번째로 많이 하는데, 합계 출산율은 이때도 꼴찌였어. 제일 낮았어. 이때는 1.23. 그래서 합계 출산율이 1.4 미만일 때 그 저출산 국가로 분류되는데, 이때도 OECD 넘버 1이었단 말이야. 그래, 되게 뭔가 우리가 봤을 때는 아이러니컬하잖아.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지? 일반적으로 결혼을 하면 애를 낳는데, 결혼율이 OECD에서 되게 높았는데 왜 합계 출산율은 OECD에서 제일 낮게 나왔을까? 이게 왜 그렇냐면, 다른 나라는 결혼해서 애를 낳지 않거든.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면, 다른 나라는 결혼도 잘 안 하고, 결혼 안 하고 애를 낳아, 다른 나라는. 그래서 이건 내가 옛날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거든. 그래서 결혼 안 하고 애를 낳는 비율이야. 그 총 출생하는 애들 중에서. 그래서 여기 말하는 거는 이제 가장 큰 건 동거가 해당되겠죠. 그죠? 그래서 OECD 평균이 이제 비혼 출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게 평균이 41%예요. 41%.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 일본이 여기서 제일 낮아. 1.9, 2.3.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면, 일단은 한국 내에서는 동거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잖아. 그치? 근데 외국은 그렇지가 않거든. 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이런 뭔가 인구 감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먼저 이제 겪었고, 이런 문제를 먼저 겪었고, 이거를 보통 동거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해소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여자들 같은 경우도 이제 뭔가 이제 사회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하면 결혼에 대해서 기피하게 되거든. 사실 기피하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처럼 당연히 이제 내놔 하게 된단 말이야. 결혼하기 싫으니까 좀 더 큰 베네핏을 요구한다. 근데 남자 입장에서 나중에 되다 보니까, 야 이거 씨발 너무 내놔 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보니까 둘 다 결혼을 안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야 너희들 그냥 같이 살기라도 해라, 이런 식으로 되게 된 거거든. 그래서 보통 이제 되게 유명한 게,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시민연대 팍스라는 제도가 있고, 스웨덴은 삼부라는 게 있고, 뭐 이제 각 나라마다 다 그런 동거 제도가 다 있어. 근데 이 동거 제도의 공통점은 뭐냐면, 결혼을 했을 때와 똑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대. 다만
이혼을 원할 때, 이 관계를 파기하고 싶을 때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파기가 가능한 거야.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 이게 우리 보면 알겠지만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혼하기가 둘이 합의를 하면 일사천리로 이혼이 되거든. 그래서 내 친구 황과장 같은 경우는 이혼 진짜 금방 했어. 몇 달도 안 걸렸어. 근데 숙려기간 끝나면 바로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한쪽에서 이걸 안 해주잖아. 그럼 몇 년씩 질질 끌고 가거든. 그건 외국도 마찬가지인 거지. 근데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외국 여자들 같은 경우도 이게 어떻게 합의점이 된 것 같아. 합의점. 그래서 뭔가 남자들 같은 경우도 결혼하기 전에 존나 잘해주다가 결혼하고 나면 이제 잡은 물고기에 물 안 주는 그런 사람들 되게 많잖아. 이때 여자 입장에서 야 꺼져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들이고, 그런 관계가 있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뭔가 좀 더 애틋하게 한다는 그런 것들은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뭐 문제는 내가 봤을 때 이게 왜 대한민국에는 통용이 안 되냐면, 이러한 동거 제도가 활성화가 되려면 서로에 대한 경쟁력이 늘어났을 때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자 같은 경우도 사회 진출 적극적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강해지고, 그럴 때 이제 서로 비등하게 딜을 할 수 있는 게 되는 건데, 대한민국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야.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대한민국의 여자는 되게 약해요. 내가 늘상 말한 것처럼 20대부터 성장이 멈춘 여자들이 되게 많다 하잖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입시킨 건 이제 첫 번째는 뭐 부모 탓이 크겠지. 부모들이 뭐 이상한 거 이제 가르치니까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상한 포르노 같은 거 있잖아. 포르노 씨. 그리고 요새 보면 이제 내가 얼마 전에 말했잖아. PD 새끼들 다 정신 나가가지고 여자들한테 말도 안 되는 거를 사랑이라고 이제 주입을 시킨단 말이야. 야, 날 진심으로 사랑하면 이렇게 이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당연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내놔 이게 당연하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얼마 전에 봤던 댓글 중에서 되게 재밌는 댓글을 봤거든. 그래서 그때 어떤 여자분이 이 댓글을 달아줬어. 이미 많이 늦지 않았나 싶어요. 여자 입장에서도 공평하게 남자 만나서 서로 역할 분담해서 평범하게 사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박탈감을 느끼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진짜 이렇잖아. 지금 진짜 이렇잖아.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 결혼에 대한 허들마저도 존나 높아.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는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결혼 제도를 떠나고 그냥 같이 살면 그때부터 시작이란 말이야. 그리고 당장 옆 나라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여러분 일본 드라마 봤어요? 그 나라는 일본 드라마는 보면 이제 남자 여자 커플 만나가지고 그냥 원룸에서 깨지지 않은 원룸에서 시작하는 게 당연하게 보여줘. 그런 것들을. 왜 걔네들은 실제로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결혼이라는 거의 허들 자체가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 일본 같은 경우는. 근데 문제는 이제 대한민국은 허들 자체가 높은데 지금 와서 보면 이제 주택값도 존나 올라 버렸고 이제 박살났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동거로 가기에는 여자들의 힘이 약하단 말이에요. 여자들의 경쟁력이 약하단 말이야.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 다들 이제 독박 육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OECD 맞벌이율 대한민국 절반밖에 안 나와요. OECD 평균에 비해서. 내 친구들 받은 맞벌이 애들 별로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오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야. 혼인율은 아직도 높아. 근데 애는 엄청 낮아. 그래서 애는 낳지 않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게 제가 늘상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것들을 바로 잡으려면 어디서부터 손봐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차라리 일찍 좆대는 게 나을 것 같아. 왜래? 일찍 좆대고 여러 죽어나가잖아. 임계점이란 게 있잖아. 어느 순간을 벗어나게 되면 이것을 픽스업하기가 진짜 힘든 시점이 오거든요. 그 살도 마찬가지야. 살도 여러분들이 적당히 쪘을 때 빼야지 나중에 이렇게 돼버리죠. 그럼 빼기가 진짜 힘들어진 것처럼 대한민국은 이미 임계점이 넘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빨리 좆대는 게 낫단 말이야. 그리고 참 되게 다행인 게 빨리 좆대고 있잖아. 되게 그치?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좆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 박살나고 나고 진짜 고통스러운 시간이 오고 정말 여러 사람 죽을 거야. 진짜 많이 죽을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런 것들이 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러한 시스템 자체가, 대한민국 시스템 자체가 정말 잘못됐다는 거를 그제서야 알게 되겠지. 왜? 이미 똑같은 문제를 겪었는데 극복한 나라가 이렇게나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귀 기울이고 아무도 보지 않고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잖아. 그 가혹한 만기 적금이 이제 왔다는 걸, 터졌다는 걸 빨리 느껴야지 그나마 빨리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뭐 여튼간에 이게 과연 그런 상황이 온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고쳐진다 한들 이게 또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냥 뭐 항상 이게 이런 얘기 하다 보면 느끼는 게 그냥 씨발 존나 깝깝합니다. 그래서 뭐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뭐 어차피 얘기도 답은 안 나오지만
그냥 혼인율 자체는 아직도 대한민국이 OECD 중에서는 굉장히 높다라는 이게 나름 쇼킹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씩 풀리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항상 이런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강해져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생존을 위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게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하루를 보내셨으면 하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